밥을 먹고 시동을 걸고 나와서 상업고등학교 옆쪽을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 옆쪽 길을. 갑자기 뒤에서 이제 그 검은 색깔 차량이 하나 이렇게 쭉 붙더니 상향등을 확 해서 끼고 오더라고요. 저 뒤에서부터. 붙자마자 갑자기 한번 빵 하길래 뭐야 나한테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이 보통 이제 한 20-30km 정도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 옆에 이제 바로 고등학교가 있고 계속해서 차가 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급브레이크 밟은 게 제일 좀 괘씸하더라고요. 이거는 급정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죠.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과태료 4만원 처분하겠다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은데 제발 똑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깜짝 많이 놀랬고요.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급정거를 했는데 옆에 있던 짐까지 다 떨어지는 바람에 화가 많이 났죠. 욕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앞으로 가서 이제 좀 멈칫멈칫 거리고 나서는 이제 또 뒤에서 또 빵빵빵 거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서 한참 서 있다가 제 차를 보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비상깜빡이 켰다고 모든 걸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죠. 후회스럽긴 합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아반떼 차량이 갓길로 빠지는 걸 보고 차량이 이상이 있어서 옆으로 빠지구나,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 아반떼 차량을 추월하는데 그때 아반떼 차량이 기분이 나빴는지 막 이제 보복운전이 그때가 시작되더라고요. 원선으로 합류하는 그 구간에서 3차로, 2차로, 1차로까지 바짝 붙어가면서 클락션도 울리고 짝라이트로 이제 막 비추고 계속 위협 운전을 계속 하면서 1km, 2km 정도 따라왔나? 차량을 바짝 붙이는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면서 야, 그냥 가라!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그 한마디를 하니까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더라고요. 상대방은 그 차선이 하나 더 있어서 차선 변경을 하는데 그 차선이 갓길인 걸 알고 다시 본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어서 그때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차량에는 와이프랑 딸 둘이가 타고 있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서 신고하게 되었는데 결과가 보복운전인데 이게 이제 차량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으신 분 같았는데 이번 기회로 반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복 운전을 하면 비싼 인생 수업료를 치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볼일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날씨도 좋고 봄 노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흥이 올라서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었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아 미친. 유도선을 따라서 진입하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거의 다 탈 때쯤에 갑자기 제 차선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옆으로 제가 확 틀었어요. 졸음운전 하셨거나 자기 차선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덤프트럭 번호판 자체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번호판이 너무 더러워서 신고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퇴근하는 길이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있는 힘껏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는데 그 차는 그냥 가더라고요. 좌회전을 했을 때 개념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서 운전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도로가 최근에 개선이 돼서 색깔 칠해진 도로가 설치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조심히 더 가고 있는데, 그날 유독 그렇게 큰 사고가 날 뻔했던 날이었던 거죠. 비상등도 없었고 무시하고 가는 마음에 화가 나서 진로 위반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 처리가 됐다라는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앞쪽에 짐을 싣고 가는 차가 있었는데 원래 이삿짐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안 흔들려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됐는데 원래 짐을 고무 밴드 같은 걸로 이삿짐 센터가 고정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 허술하게 한 줄로만 딱 해놓으셔가지고 너무 허술했던 것 같아요. 아,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미러를 보니까 다른 차들은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고 그 트럭도 그냥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한참 동안 그 이삿짐 차는 모르고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짐을 실었을 경우에 좀 더 물건을 고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주변 차들은 그런 거를 좀 피해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미국 하와이인데요.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상황이 있어요. 속도를 올리고 차선 변경을 하려는 순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저한테 퉁퉁 튀어더라고요. 영상으로 살짝 퉁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빠르게 튕겨오더라고요. 무서웠죠. 트러스를 따라가는데 대마초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짐도 툭툭 대충 던져놓은 것 같고 고정을 잘 안 했나 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한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시안계 남자분이셨는데 눈도 풀려있고 몸도 다 풀려서 그냥 멍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구나 했죠. 그래서 얼른 피해서 갔죠. 사고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선 그 다음 날인가 세차를 하러 가는데 앞에 차에서 뭐가 덜렁덜렁 하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사다리더라고요. 목은 비슷한 걸로 엄청 대충 묶어놨던데 처음 볼 때부터 덜컹덜컹 거리고 있었고 사다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사다리 떨어진 걸 아셨는지 얼마 안 가서 안전지역으로 정차를 하셨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랑 엄청 다급하게 어디로 전화를 하는 게 보였어요. 하와이에서도 넷플릭스 블루바스를 자주 보는데요. 한 편 보면서 아는 곳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참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가 비상이잖아요. 그래 한국은 방역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모든 시민분께서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에 막 굉음을 내면서 뒤쪽에서 뭐가 오길래 튜닝칸 줄 알고 봤는데 깜짝이야. 빵꾸난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옆에 지나가는 거 보니까 타이어가 없더라고요. 휠로만 주행하는 중이어서 놀래서 영상을 찍은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뭐 음주나 약물 중독 이런 거로 의심이 됐거든요. 만약에 졸음운전이었으면 뭐 앞에 가는 제 차를 추돌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코너에서도 잘 가더라고요. 피해서. 큰 사고가 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로 중간쯤에 이제 서 있더라고요. 바퀴가 이제 완전히 다 파손이 돼서.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운전자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큰 사고 없이 그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씨. 덤프트럭 앞에 내 앞에서 타이어 빠졌어, 씨. 오, 씨, 깜짝이야. 씨. 야, 타이어 계속 굴러가죠, 여기. 나 깜짝이야. 펌프 소리 났어. 야, 이 타이어 오지 마, 이 새끼. 야. 전 폭탄이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운전석 뒤쪽에 바퀴가 하나가 빠져서 도로 위에서 볼링공 굴리듯이 정말 올곧게 혼자 이쁘게 가더라고요.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택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번네트를 덮치는 바람에 큰 사고가 있을 뻔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일단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타이어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휠은 다행히 안 빠져가지고 큰 사고가 없었어요. 이 차선에 차 없는 것 보고 깜빡이 켜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했는데 1차선에서 고속 주행하던 차가 이제 갑자기 차선 변경을 이제 3차로가 해가지고 뒤에서 후방을 추돌한 이제 사고거든요. 이 차가 아무래도 뭐 졸음운전이나 딴짓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런 액션도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추돌한 거 보면요.
처음에 경찰 측에서도 동시 차선 변경이라서 쌍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의견 때문에 저 보험사 측에서 5대5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7대3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소송 이제 가기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누구 잘못인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이터널로 진입해서 가고 있는데 보통 여기 구간이 이제 좀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1차로에서 EQ900이 지나가고 4.5톤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속도가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화물 트럭이 전방 주시 태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앞쪽에 차들이 승용차랑 1톤 화물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면 급제동하던 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화물차가 전혀 이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전방 주시 태만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은 화물 일을 하다 보니까는 앞에 전방 주시 태만이 가장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앞차와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거기가 이제 분기점이라 고속도로를 바꾸려고 2차선으로 빠졌는데 앞에서 이제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비상등을 켜고. 제가 약간 습관이 속도를 줄이거나 하면 사이드미러랑 백미러를 계속 이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건 받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대비를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못 피하니까. 졸음운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죄송하다고. 트럭 운전사 하시는 분들이 보통 졸음운전을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피곤하시면 졸음 쉼터도 많으니까 좀 쉬었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